네, 오늘 전해드릴 첫 소식, 금융권에 등장한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오디션? 그 신입사원을 오디션으로 뽑는 거예요? 신입사원 아니고요. 쭉쭉 더 올라가서 은행장 선발 이야기입니다. 은행장. 네, 우리금융그룹이 우리은행장을 공개 오디션으로 뽑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선 은행장이나 자회사 최고 경영자를 뽑을 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비공개로 선배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 선발 과정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 선임된 이후에도 외풍이나 파벌을 의심하는 뒷말이 나오곤 했죠. 네. 이런 와중에 우리금융그룹은 올 3월 금융위원장 출신인 임종용 회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이런 관행을 타파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관행대로라면 빠르면 일주일 정도 안에 최종 후보가 결정됐지만 이번에는 지난 3월부터 후보자 4명을 선정해 2개월이 넘는 시간을 들여 은행자를 뽑았습니다. 2개월이면 과정이 꽤 어려웠을 법해요. 네, 총 4단계 관문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외부 전문가들이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시간만 4명의 전문가에게 2시간씩 한 사람이 8시간 이렇게 받았다고. 체력 훈련 아닌가? 체력 훈련? 네. 와. 여기에 워크숍이랑 이 워크숍을 한 이후에 테스트 등 거의 수십 시간이 들었다고 해요. 와. 여기에 이제 평판조회도 평소에 배 이상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 뒤 이사회에서 역량 검증을 하고 또 추천위원회가 결정까지 하는데 후보자들은 이 경영 계획에 대해서도 1시간짜리 프레젠테이션도 했다고 우와. 합니다. 한마디로 주변에서 어떤 인물로 평가하는지 또 현업에 대한 리더로서의 안목이나 업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그 결과, 그렇게 심도 있게 뽑은 그 결과 은행장 누가 됐나요? 네, 조병규 우리금융 캐피탈 대표가 발탁됐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아니군요. 앞으로 최고 경영진급은 아예 인재 풀을 관리해서 장기간 경영자로 육성해 뽑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경영 승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거친 인물들이 그룹의 주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우리은행 관계자가 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연히 후보가 돼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잘 훈련받은 인물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프로그램을 설계하겠다라고 소개했더라고요. 진짜 인상 깊습니다. 네. 이게 뭐 다른 금융회사나 기업들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화 중에 괜찮은 하나입니다. 문화 그러네요. 같아요. 네네네. 다음 소식은 뭘까요? 네, 이번 소식은 애플입니다. 팀쿡 애플 회장이 One More Thing을 말하는 순간 이번 애플 연례 개발자 회의장이 또 한 번 환호성으로 가득 찼었죠. 그 원몰 띵이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가 뭐 아이폰, 아이패드 같이 정말 중요한 거 내놓을 때 딱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멘트잖아요. 맞습니다. 이 One More Thing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고대해오던 애플의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가 공개됐습니다. 기존의 VR 헤드셋들과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관건이었는데요. 네. 일단 생긴 건 기존 제품들이 내가 가상현실 기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면 애플 비전 프로는 약간 고글처럼 생겨서 착용감이나 이런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비전 프로를 통해서 눈여겨보게 된 점은 앞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결국 바뀌게 되겠구나라는 점이었는데요. 기존의 헤드셋들이 아무래도 게임이라든지 영상 콘텐츠에 좀 치우친 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애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나 태블릿을 사용하는 환경이나 경험 자체를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를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냥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어떤 물리적인 디스플레이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건데 그렇죠. 앞으로는 이렇게 헤드셋을 착용을 하고요. 그게 애플 비전 프로예요? 아니요, 이건 제 스키 고글인데 아직 출시가 안 돼요. 뭐야, 놀랬잖아요. 여러분 잠시만요. 한번 그냥 애플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스키 이렇게, 고글입니다. 이렇게 헤드셋을 착용하고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제 앞에 컴퓨터나 태블릿, 스마트폰의 화면을 이렇게 하나씩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 편한 위치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창을 여러 개로 나눌 수도 있고 어머. 네. 또 사이즈를 조절해가지고 이걸 좀 더 크게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가능하다면은 컴퓨터의 화면이나 태블릿, 스마트폰 앱 등이 이 헤드셋 안에서 동시에 여러 개가 구현이 되고 이걸 또 조작할 수 있다면은 정말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럴 것 들었습니다. 같아요. 네. 마치 어릴 때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 할 때 맞아요. 그렸던 그 모습이 현실화되는 건데. 영화에 나오는 그 그림. 그쵸. 근데 저는 걱정인 게 비쌀 것 같거든요. 비쌀 것 같아요. 못 살 네. 것 같아요. 가격이 현재 나온 것만 사실 환율만 따져도 450만 원 정도인데 뭐 어떻게 될지 5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출시가 정식으로 된 게 아니니까요. 내년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가격이라든지 또 애플 생태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을 감안한다면은 당장 비전 프로가 출시된다고 해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만큼 우리 일상을 한 번에 바꿔놓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다만 어차피 앞으로 안드로이드 계열 등으로 이런 공간 컴퓨팅이 확산된다고 하면 결국엔 컴퓨터를 쓰는 우리 모습도 좀 바뀌지 않을까. 언젠가 이런 고글을 가지고 다니는 세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배터리 문제 등 해결돼야 할 게 쌓여 있어서 당분간은 구입하더라도 집에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미래의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될지 한번 네. 궁금해집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소식입니다. 이틀 전에 국세청에서 국산차에 대한 차별 조치가 돼버린 과세 표준을 손보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가격 할인 효과가 있다. 저도 뉴스로 전해드렸었는데 봤습니다. 예. 단 하루 만인 어제 기재부에서 개소세 인하 조치 끝낼 거야 이러고 발표해버린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장 다음 달부터 과세 표준은 줄어드는데 개별 소비세율이 3.5%에서 5%로 다시 오르면서 오. 소비자 입장에서 오히려 세금이 올라버리기 때문에 조삼모사격이 돼버린 거죠. 이게 사실 좀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직접 한번 계산을 좀 해주시죠. 네, 예를 보면요. 자, 출고가가 4,200만 원인 현대차의 그랜저입니다. 네. 지금은 과세 표준 인하가 안 돼 있고 개별 소비세율은 인하된 3.5%가 적용된 상태이니 네. 개별 소비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세금이 63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음 달인 7월부터는 과세 표준을 18% 내리게 되니까 원래는 50만 원 이상이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했던 건데 예. 개별 소비세율을 낮춰주는 조치를 종료하면서 다시 5%를 적용하게 되니까 오히려 계산해 보면 세금이 666만 원으로 36만 원이 지금보다 올라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 이달 안에 빨리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계획이라면 그게 나을 수도 있죠. 다만 이 개소세 자체가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세자녀 가구에는 감면되기 때문에 본인이 개소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면 과세 표준에 대한 할인 조치가 시행된 이후가 더 유리할 겁니다. 잘 따져보시고 구매 계획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즈니스 클래스였습니다.